부부싸움 하는 것 같아. 우리 부부싸움 하는 거 아니고 어. 얘기를 해볼 거잖아. 나도 지금 그 생각. 이렇게 자연스럽게 뭐 시작하는 게 좋지. 아무래도 내가 퇴근하고 나서 애기도 키우고 하다 보면은 대화할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렇게라도 이제 대화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우리가 애기 생기기 전에는 퇴근하고 이런 식으로 되게 깊이 있는 대화를 자주 했었잖아. 우리가 일주일에 소비하는 비용 자체가 굉장히 적잖아. 그냥 월 합계 기준으로 저축 금액 빼면은 그래도 꽤 돼. 한 200, 300? 개인적인 용돈 이런 형태로 보면은 거의 없잖아. 일주일에 뭐 나 같은 경우 출퇴근하는 그 교통비 빼고는 없지. 그 둘이 합쳐서 진짜 10,000원도 안 쓰는 주도 있어. 우리 소비 패턴이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건데, 사실 우리도 처음부터 이런 소비 패턴을 가졌던 건 아니야. 나도 혼자 총각대 살 때 밥을 밖에서 사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었고, 내가 뭐 옷을 사거나 아니면 뭐 그런 것도 없었고, 뭔가 소비를 위해서 돈을 쓰는 비용은 없었어. 당신도 마찬가지였고. 데이트도 거의 뭐 돈 안 드는 데이트를 많이 했으니까. 공원 같은 데 많이 가기도 하고, 그냥 뭐 어디 멀리 간 것도 아니고 주변에 그냥 가까운데 서울 근교 이쪽으로 돌아다니고. 우리가 차가 없었기 때문에 또 내가 아빠 차 뺏어다가 내가 트라제에 태워가지고 트라제 타고 우리 많이 돌아다녔지. 근데 차 자체를 서울이 있다 보니까 둘 다 대중교통 많이 그러니까 차가 없었던 게 우선은 첫 번째로 우리가 돈을 많이 아꼈던 거지. 쓴... 우리가 결혼한 지 7년이 넘었는데 우리가 차를 가진 거는 바로 작년이잖아. 애기 때문에. 애기 태어나서 때문에 이제 차를 중고차를 받은 거고, 우리가 신혼 초에 계획했던 거는 차를 사는 건 최대한 뒤로 미루자라고 합의를 했었잖아. 그 이유는 우리가 계산도 해봤지만 차를 끄는 것 자체가 월 유지 비용도 거의 100만 원. 100만 원 가까이 나가고, 그때 당시에는 또 이제 감가상각도 있었고 산다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거기에다가 기름값 그리고 또 그때는 아기가 없으니까 더 놀러 다닐 수 있는 그런 그렇지. 여지가 부대 많아서 비용도 생각을 했었고 그런 거 감안하면 한 달에 100만 원 깨진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러면 거의 우선 보험료에서 벌써 10만 원이 까진 거잖아. 월 10만 원씩 까지고. 기름값 그래도 한 달에 내 생각에는 3, 4만 원 평균으로 잡는 것 같아. 넉넉 잡아 5만 원 잡아야 될 것 같아. 그때 당시에 그걸 계산해 봤을 때 차를 사는 비용보다 우리가 뭔가를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막 아꼈던 거잖아. 주택을 먼저 사야겠다는 우리는 그때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잔금을 치러야 된다는 그게 있었기 그렇지. 때문에. 경기도 쪽에 분양을 운이 좋게 하나를 받았고, 그거를 빨리 잔금을 치러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소비를 극단적으로 아끼게 된 계기가 있었지. 부부가 걱정들 하는 게 신혼집에 들어가서 가전하고 뭐 대부분 가전에만 그런 1,000만 원을 그렇지. 1,000만 원을 잡지. 시작해. 근데 우리는 처음에 산 게 뭐였지? 냉장고랑 세탁기랑 세탁기 사고 끝. 근데 그것도 새 거 산 거 아니잖아. 중고 샀고. 처음에 전세 살 때 33만 원이었어. 그래? 세탁기랑 그 조그만 사무실에서 쓰는 냉장고 해가지고 33만 원에 샀지. 심지어 에어컨도 없었어 우리는. 에어컨 나중에 샀구나. 8월까지 버티다가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출퇴근하는데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더워서 너무 더워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또 30 몇만 원 주고 최저가로 사가지고 설치해가지고 하루수에 100만 원이 안 들었지. 33만 원, 냉장고, 세탁기, 통돌이 세탁기, 에어컨 30 몇만 원 해서 70만 원이 채 안 들었어. 신혼 때 가전으로 한 70만 원 쓴 거고, 작년에 우리가 여기 이사 오면서 세탁기 새 거 처음 사보고, 건조기 처음 사보고, 냉장고도 양문형 아니고 투도. 그냥 신혼 때 가전뿐만 아니라 가구도 침대 프레임 하나? 맞아. 매트 같은 거 깔았는데 그것도 집에서 쓰던 매트 가져온 거니까. 물 같은 것도 행거 뭐 이렇게 해서 장롱도 없이 시작했으니까. 그때 산 행거 지금도 쓰고 있지. 그리고 우리는 TV가 없어. 지금도 TV가 없고 그때 TV가 없어. 집에 와서 지금처럼 대화할 시간을 어떻게든 확보를 했지.
맨날 야근하고 8시, 9시 돼서 오고 그때 저녁 먹어서 뭐 이것저것 하고 그때도 그닥 해먹진 않고 최대한 그래도 해먹으려고 노력했었어. 딱 내려서 장을 20분 만에 보는 맞아, 거야. 후다다닥 보고 그리고 밤에 보면 또 세일하는 게 많으니까 맞아. 버스를 타면 환승이 되는 시간 안에 딱 찐게끔. 내가 기억하기로 우리 신혼 때 2년 동안 그 전세 살 때 치킨 시켜 먹은 게 딱 2번인가 그랬어. 남들 뭐 일주일에 한 번 먹을 때 우리는 한 달에 뭐 한 번 먹을까 말까? 욕하겠는데 사람들이. 손도 잘 안 시켜 먹잖아. 전에 내 친구가 곧 결혼을 하는데 이제 물어보더라고. 결혼을 한 다음에 각자의 통장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이제 그 친구보다 7년을 먼저 결혼 생활 먼저 시작했으니까 너네는 어떻게 하고 있냐 물어보는데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더 좋다고 얘기를 해줬거든. 당신 생각은 어떤가 해서.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그때 당시에는 그냥 무조건 안 쓰고 모으는 게 답이다. 그리고 그렇지. 오빠도 나도 서로 이제 소유 패턴을 알고 낭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그치. 서로 뭐 돈 쓰는 거에 터치 안 했잖아. 목표 하나가 아파트 잔금 치르는 거였으니까. 주기적으로 되면 그러니까 현재 얼마큼 모았고 이제 앞으로 얼마큼 남았으면 그때 되면은 얼마큼까지 모을 수 있으니까 이만큼을 받고 대출을 하면 되겠다, 이런 큰 그림만 가지고 큰 있었지. 그림만 갖고 있었잖아.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체계적인 시스템은 없었어. 그걸 나중에 알게 되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 근데 그거를 잘하는 사람들은 잘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하지 않아도 잘해. 얘기 들어보면은 그렇게 안 해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가계부를 써보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느낀 거지만 우리 스스로가 이미 그게 딱 체득이 돼 있던 거야. 그치. 굳이 그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그치, 않잖아. 사실,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한 사람은 아낀다고 아끼는데 한 사람은 소비 패턴이 좀 달라서 좀 더 쓰고 그럼 서로한테 아쉬운 소리 해야 되거나 서운하거나 이런 걸 많이 느끼더라고. 굳이 통장을 꼭 합쳐서 너가 너 100만 원, 나 100만 원 그렇지, 해가지고 그렇지. 할 필요는 그렇게 없지. 할 필요는 없고, 근데 그거는 확실히 필요한 것 같아. 둘의 수입이 어느 정도고 우리가 얼만큼 저축을 하고 있으면 어느 부분에서 돈을 쓰고 있구나. 근데 그거마저도 공개를 안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 그거는 안 되죠. 왜냐면은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 재무적으로 이밖에 없네? 너 그동안 뭐 했어? 이렇게 되면 서로 싸움이 되긴 하지. 서로에게 이제 비난의 화살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책을 읽은 것 중에 결혼학개론이라는 책이 있거든. 벨린다 루스콤의 결혼학개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와. 결혼 생활에서 부부가 맡은 역할 중 하나는 사업적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일종의 부부 주식 회사가 생긴다고 보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결혼이 어떻게 보면은 개인과 개인 간의 M&A인 거지. 주변에 결혼 안 한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결혼이 꼭 필요하냐? 라고 물었을 때 오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러니까 마음이 맞고 뭔가 이제 이 사람과 더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결혼을 하는 게 낫다. 왜냐하면 그게 경제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훨씬 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거든. 왜냐하면 나도 집에서 많이 다니면서 돈을 많이 모으긴 했지만 그때는 진짜 무식하게 모으기만 했지. 그리고 결혼할 때 필요한 돈이니까 모은 거긴 하지만 맞아. 되게 근거리적인 목표였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목표가 장기적인 목표가 좀 뚜렷하진 않았지. 그 다음에 확실히 사람이 결혼을 통해서 성숙한다는 게 그 당시에는 결혼을 한다고 생각했지. 내가 부모가 되거나 집을 사거나 아니면은 뭐 자산을 불려서 이제 뭐 애들을 키우고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으니까 그냥 회사 열심히 꾸준히 다니다 보면 돈이 모이고 다 돼 있겠지라는 생각만 했는데 실제로 계산해 본 적도 없는데 우리는. 맞아. 근데 그냥
단지 그냥 우선 모으면 된다는 음. 생각만 있었는데 지금 현재 와서 보면은 그러니까 1차는 어, 목표였던 거지 좀 더 효율적인 장기적으로 봤어야 된다. 음. 이제 M&A라고 생각하는 음. 게 오빠와 내가 만나서 둘이 돈을 모으면서 더 시너지가 났잖아. 그렇지. 더 많이 모으고 음. 습비라던가 음. 애기 이런 생활 이런 거 빠지긴 하는데 그런 거를 커버하면서도 좀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생긴 거지. 그렇지. 또 생각을 한 게 재정 자립의 계획도 없이 가정을 꾸려나가고 부모가 되는 거, 이거는 되게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 우리가 가정의 평화랑 이 안녕을 위해서는 당신이랑 나랑 공동 창업자잖아. 창업주지, 가족의 공동 창업주지. 그래서 이런 재무적인 상황을 파트너랑 매월 혹은 주기적으로 공유를 해야 되는 게 나는 맞다고 봐. 당연하다고. 왜냐면 더 큰 목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근데 그게 아니고 각자 돈 따로 관리에 나중에 뭐 예를 들어 큰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젊으니까 그런 일이 없겠지만 만약 부모님이 아프다거나 양가의 부모님이 아프다거나 혹은 뭐 집을 이사 가야 된다거나 이런 목돈이 들어가는 경우에 서로 모르고 있다가 나 돈 없는데 이래버리면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그러니까 공동 창업자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다 못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 뭐랄까 경제적으로 쪼들린다거나 혹은 뭐 내가 돈 쓰는 데 있어서 좀 위축이 된다거나 그런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 이유는 내가 그동안 모아놨기 때문이야. 이게 사람이 돈을 마련해 둬야 하는 이유는 뭐 앞으로 무슨 일이 터질까봐가 아니라 그냥 현재 사는 삶을 좀 뭐랄까 여유롭고 안정된 상태로 심적으로 안정된 상태로 하려면 그 밑에는 경제적으로 좀 든든하게 받쳐져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 왜냐면 금전적인 문제로 시작해서 그게 모든 문제로 번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거든. 사람이 뭐 꼭 집을 사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 병원비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현재의 삶을 평온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도 내가 얘기하는 거는 꼭 뭐 든든한 노후 준비가 아니라 뭐 그리고 파이어 요새 이런 걸 떠나서도 그냥 현재 사는 삶을 좀 뭐랄까 내 삶에 집중하고 좀 행복하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으로 다져놔야 되는 주춧돌 같은 그런 경제적인 베이스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간에서 인심 난다고 내 친구한테도 기분 좋게 기프티콘 하나 보내줄 수 있고 그러려면 정리해보면 선택의 자유를 내가 갖는 거지. 내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친구한테 선물을 해주고 싶다거나 혹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시간을 내가 원하는 만큼 내 자유시간을 쓰고 싶다거나 이런 선택을 할 때 우리가 모아둔 자산이 없다면 혹은 지금 현금 흐름이나 뭔가 아무것도 없다면 당연히 나는 그 행동을 할 수가 없지. 제약이 걸리지, 그런 행동이. 그동안 우리가 일궈놨던 이런 자산 때문에 그런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지. 힘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그래서 나는 부부가 재정 상태를 공유하고 해야 되는 게 그런 커다란 목표도 있지만 그냥 소소하게 그냥 애기한테 뭐 사주고 싶은 거 사주고 그리고 내가 괜히 오빠한테 막 이번 달 생활비가 뭐 사야 되는데 뭐 이렇게 막 쭈뼛쭈뼛 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려면 두 부부가 잘 그런 걸 공유하고 좀 체계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고 시간이 지난 후에 가계부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쓰기 시작했잖아. 처음에는 사실 어렵다고 느껴졌는데 한 번 하고 나니까 꽤 수월하게 굴러갔고, 물론 우리가 가계부를 바탕으로 재무제표도 짜서 우리 자산 흐름이 자산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도 추적을 했었고, 그 바뀐 내역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인 판단을 하려고 툴을 만들었었지. 가계부를 쓰기 전과 쓰고 난 후에 그 느낌이 어땠는지. 나는 가계부 쓰고 좀 놀랐던 게 그러니까 한 달에 막 몇백씩 되는 거야. 뜨악했어. 나처럼 안 쓰는 사람도 이렇게 많이 쓰는데
거기서 좀 한 번 놀랬고, 근데 두 번째는 7월쯤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소비 금액이 일정해졌다고 봐야지. 근데도 불구하고 그 금액이 그렇게 낮지가 않았어, 생각보다. 대출이자도 계속 나가고 있어. 세금 내거나 또 경조사비 나가고, 양가 생신 챙겨드리는 거, 결혼식도 많이 안 갔어. 주변에 뭐 사람들 생일 있구만 하면 기프티콘 이런 거 보내주고. 우리 기념일에도 서로 조금씩 쓰고, 다른 분들한테 고마움을 표시할 때 그거는 우리가 아끼진 않잖아. 우리처럼 이렇게 안 쓰는 사람도 이 정도 금액이 나오는데, 사람들 보면은 약속 시간 늦으면 무조건 택시 타고 수박 가는 사람도 많고, 나처럼 짠순이도 이 정도인데 내가 안 쓴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빠져나가는 돈이 제법 있구나. 빠져나가는 돈이 제법 있고 어디서 빠져나가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서 좋았고, 장점의 하나는 우리가 어느 정도 소비 패턴을 분석을 하고 거기서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서 그걸 전략적으로 조금 바꿀 수가 있었다 정도 되잖아. 예를 들어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도 한 방에 몰아서 내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거 무이자 할부로 할부로 해서 캐시플로우를 보면서 좀 몇 개월에 나눠서 낼 수도 있다, 이런 방법도 고안을 해냈었고, 내야 될 돈을 최대한 뒤로 미뤄서 내는 방법을 계속 고안을 했었지. 그러니까 뭔가 전략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계부를 쓰는 행위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지. 그리고 그냥 아끼니까 적게 썼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아. 한 달에 정확히 얼마 정도 쓰는구나. 수입은 원래 알고 있었으니까 이제 거기서 빼면 한 달에 우리가 저축하거나 모으는 돈이 얼만큼이고, 그게 이제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면 루틴하게 돌아간다 치면 300은 우리가 모은 돈이지만 나머지 200은 자산이 굴어서 벌어준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런 그렇지. 것도 파악이 가능하고 좋았지. 이런 패턴인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급여를 받으면 소비를 하고 남는 거를 모은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그 반대잖아. 일단 급여를, 근로소득을 얻어서 월급을 받으면 일단 투자금으로 확보를 돌려놓고, 소비는 그 이후에 한 방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렇게 띄엄띄엄 발생을 하니까 투자금에서 회수한 돈으로 지불 시기를 계속 늦추는 거지. 사람들의 대부분이 잘못된 게, 약간 우리도 마이너스 통장 갖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좀 투자 대비용이잖아. 근데 그렇지. 대부분은 생활비를 위해서 쓰지. 불규칙적으로 들어오는 상여금으로 메꾸는 식으로 쓰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난 적은 없잖아, 그치? 마이너스 난 적은 없지. 어떻게든 지급 일정을 조절을 해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가게끔 만들었지. 재밌는 게 가계부를 열심히 쓰는 사람들 되게 많다? 생각보다 많은데 이 반성이라는 행위를 하지 않고 그냥 기록 용도만 쓰고 그냥 쓰기만 하는 거야. 그리고 잊어버려. 그러니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야, 가계부를. 가계부를 쓰는 목적 자체를 잊고 그냥 기록만 하는 거지. 가계부를 쓰는 목적은 우리가 그걸 통해서 개선을 해야 되잖아. 소비 패턴을 개선을 하고, 그거를 그 확보한 금액을 가지고 새로운 수익을 위해서 그거를 투여해야 되는데, 그 행위가 중간에 끊겨가지고 그냥 쓰고 이번 달 이만큼 썼네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 마치 우리 방학 계획이나 뭐 1월 1일에 하는 뭐 새해 다짐 약간 이런 거 비슷하게 작심삼일로 끝나버리는 거지. 상호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 게 가계부의 목적인데, 그거를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잊고 안 하더라고. 어느 정도 써야 되는 것도 있구나. 특히 이제 먹을 거. 그럼 써야 될 거는 무조건 써야지. 먹을 거? 그래서 아껴야 되는 부분은 아끼는데 불필요하게 이 막 이런 건 아껴야 되지만, 아끼지 말자. 대신에 이제 아끼는 부분을 내가 쓰는 거에서 아끼자. 예를 들어 나는 화장을 할 필요가, 메이크업 할 필요 없으니까. 그렇지. 그런 데서 아끼고, 옷 안 사 입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끼는 부분이 어디냐면, 남에게 보여지는 부분을 우리가 그렇게 화려하게 드러낼 필요가 없다라고 그치. 우리 둘 다 뭔가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소비를 절제하는 편이긴 하지. 아무튼 오늘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신혼 때 어떤 소비를 했고, 그렇지, 어떻게 아꼈고, 그리고 그때는 이제 가계부를 쓰진 않았지만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 그렇지.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리고 오빠가 친구가
그 부부 그 재정 상태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통합해야 되는지 이런 걸 물어봤을 때 왜 그걸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제 돈을 모으면 왜 좋은지 이제 재무제표를 만들거나 아니면 가계부를 만들어서 이렇게 공유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좋은지 그렇죠.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가계부를 쓰고 이런 재무제표를 쓰면서 재정에 대한 대화를 굉장히 깊이 있어졌어. 예를 들어 부부끼리의 대화가 예전에는 맛있는 거 먹었네 혹은 뭐 이 프로그램 재밌더라 이런 수준에 머물렀다면 또 우리가 읽었던 책들 그리고 배웠던 것들 그리고 경제 상황들 이런 대화의 주제가 굉장히 밀도 있고 깊이 있게 바뀌었지.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되게 이게 일상이 된 거잖아 우리한테는. 그게 우리 둘한테도 좋지만 앞으로 아이한테도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 부모님들이 되게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를 보면서 아이들도 많이 배우겠지. 그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방향이기도 하지. 그렇지. 우리만 잘 살려고가 아니라 이제 아이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그치.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